프루설티아민? 저거 마늘 주사 아닌가요? 그 프루설티아민은 피곤하고 우리가 체력 떨어질 때 맞는 정맥 영양 주사 중에 일종인데요. 혹시 마늘 주사가 왜 마늘 주사인지 아시나요? 그 맞고 나면 마늘 향 확 나던데? 네. 마늘에서 만든 마늘 거죠? 냄새. 네, 맞습니다. 마늘 향도 나기도 하고 마늘 성분 때문이기도 한데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과 비타민 B1을 결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늘 주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대한의사협회 정맥 영양 주사요법에 따른 권고 지침을 보면 비타민 B1 중에서도 프루설티아민이 유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프루설티아민이라는 게 티아민이 비타민 B1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타민 하면 이제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 있고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이 있는데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쓴 다음에 소변으로 배출해 버리니까 용량을 어느 정도 먹어도 괜찮은 반면에 지용성인 비타민 E 같은 지용성은 우리 몸에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필요한 거 이상으로 만약에 드시게 되면 이게 몸에 축적이 돼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프루설티아민 같은 경우에는 B1 수용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훨씬 더 이렇게 흡수율이 좋고요. 이런 지용성과 수용성의 단점을 갖다 보완해준 일종의 활성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연구를 보면 얼마나 이게 활성화됐나를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그런 다른 활성 비타민에 비해서 체내에 남아있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20%나 더 체내에 오랫동안 남아있다가 나가기 때문에 프루설티아민 같은 걸 드시게 되면 오히려 체내 이용률의 흡수율이 좋아지는 것이죠. 티아민이 B1인데 그러면은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B1을 더 많이 챙겨야 되는 거겠네요? 저희 검색 결과에 나온 알코올성 치매에서도 이제 비타민 B1이 특히 부족하거든요. 알코올이 비타민의 흡수를 좀 방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랑 같이 비타민 B1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야, 근데 알코올성 치매를 들으니까 또 한참 제가 이제 학동 호랑나비 시절이에요, 선생님. 제가 가끔 필름이 좀 끊기더라고요. 눈 떠보면 집이었거든요. 오빠들이 데려다 준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오빠들이. 좋은 오빠들. 데려다주고 예. 고마워, 오빠들. 좋은 오빠들이야. 참 내가 고마워. 예. 그럼 어쨌든 그때 이게 혹시 알코올성 치매랑 연관이 있는 건가 그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제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다고 하는 것을 블랙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이 블랙아웃은 과음 때문에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 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되고 반복이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기억 저장 장소인 해마에 영향을 주어서 이제 기억력에 변화를 주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손상이 되면 뇌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알코올성 치매로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가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보다 좀 더 진행이 빠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면 굉장히 빨리 나빠질 수 있는 병이고요. 다른 치매들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기억력이 먼저 떨어지고 낱말이 생각이 안 나고 이런 경우에 비해서 알코올성 치매는 성격이 처음부터 많이 바뀔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자제력이 좀 떨어져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조용하고 착한 분이세요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돌변해서 화를 내고 시비를 걸고 맞아요. 험한 말을 하고 이런 경우도 그런 증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술처럼 반복해지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 평소엔 굉장히 얌전하고 맞아. 소심하셨는데 근데 뇌가 더 변하는 모양이 또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랑은 또 달라요? 화면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아우, 아까 완전 보셨던 것처럼 정상적인 뇌이고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른쪽을 보면 저 위에 있는 부분이 전두엽이라고 이제 저희가 뭐 자제력을 담당하기도 하는 부분인데 거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뇌 위축이 심하게 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 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코올 남용 때문에 지속적으로 뇌에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되면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치매 모든 형태의 치매 위험을 3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치매를 조발성 치매, 젊은 치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코올 남용과 연관이 있는 뇌 손상이 무려 39%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듣다 보니까 걱정이 너무 심하게 돼요.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왜 이 병을 뇌가 사라지는 병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구멍이 슝 이렇게 뚫려 있는데 사실 알코올성 치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저렇게 찍어보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네, 그래서 혹시 나도 알코올성 치매일까 TV 보면서 뜨끔하실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 3년 이상 주종에 관계없이 남자의 경우
한 주에 35잔, 35째? 여자의 경우 한 주에 28잔 이상의 알코올 섭취가 있었다. 한 잔 기준이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해요. 그쵸? 어떤 잔이든 네 아닌가요? 대답은 일단. 네. 네. 나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네잖아 원래. 결국은 내인데 왜 자꾸 확인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네지 우리. 자,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일이 자주 있다. 그리고 술만 마시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폭력적으로 성격이 변한다. 이것도 좀 아닌가. 나도 모르는 두피 손상이 있다. 저는 1번이랑 3번이랑 4번. 그러니까 4번은 근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은 걸 먹게 되는데 폭력적으로 변하진 않아요. 그 모습이 폭력적이에요. 사람들이 되게 무서웠대요. 뜨거운 뚝배기만 자꾸 마시고 닭다리 막. 뜯는데 난 진짜 무슨 맹수인 줄 알았잖아. 그러면은 저 중에서 몇 개에 해당이 될 때 알코올성 치매를 의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우선 이제 알코올성 치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술을 장기간 과음을 했다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제외를 하고 3가지 이상 정도 되시면 알코올성 치매 위험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이 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간이나 췌장, 다른 소화기 계통의 장기 손상도 같이 오기 때문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꼭 정밀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까 저는 이제 그래서 그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제가 말짱하잖아요. 그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끊었단 말이죠. 앞으로 살 날이 많은 거죠?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 씨처럼 이렇게 이런 분들은 알코올성 치매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이진 씨는 아무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요? 그냥 돌아왔구나. 갖고요 뒤에 뭐가 있나요? 만일에 이제 알코올성 치매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진단을 한다면 그 이후에 사실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이걸 집에 비유한다면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시면 불에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물을 막 끼얹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더 번지는 것만 막았을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뇌 손상이 좀 비교적 적은 아니면 아직 없는 초기 단계라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프루설티아민 그게 이제 그 알코올성 치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우리 뇌는 외부에서 어떤 세균이라든지 박테리아, 나쁜 물질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혈액으로 해가지고 막을 싸고 있거든요. 이 프루설티아민이라는 것이 유독이 이제 그 막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임상 시험을 해보면 쥐에다가 그냥 식염수와 아세트알데히드, 그 알코올을 분해한 물질을 주니까 쥐들이 뭐 90%가 사망한 반면에 이 프루설티아민을 같이 줬더니 이 뇌를 통과해가지고서는 그 쥐의 사망률을 35%, 그러니까 60몇 %나 줄인 거죠. 중요한 친구네. 걔가 중요한 친구야. 그러게요. 비타민 B가 이제 피로 회복에 좋은 건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가끔은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이제 뇌가 과부하되고 이제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도 좀 도움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뇌의 기능은 뭐 여러 가지 인지 기능도 있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우리 심장도 움직이게 하고 소화기관도 하는 이런 이제 자연신경계가 균형이 깨지게 되면 과도하게 피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로도라든지 무기력감이 쌓이게 되면 뇌를 통과하는 비타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피로도라든지 신경계의 어떤 그 부하가 좀 낮아지게 되겠죠. 그 실제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신 분을 가지고 이제 프루설티나민을 가지고 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한테 약을 주고 어떻게 좋아지는지,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지, 그다음에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봤는데 인지 기능 면에서도 투입 후가 인지 기능이 훨씬 더 올라간 것으로 돼 있고요. 감정의 변화도 투입 전에는 폭이 컸는데 투입 후에는 감정의 폭이 변화가 적어들었다. 그래서 치매 환자에 있어서도 어떤 프루설티아민이 보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프루설티아민을 복용할 때 무슨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있나요? 이 대사성 치매 환자는 비타민 B가 결핍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히 보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복용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치매에 대해서 브라이언 씨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걱정이 더 많이 생기면서 내가 그동안 잘해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오히려 좀 고민이 더 많이 생겼네요. 우리 프로는 이제 다른 건강 프로와 달리 예방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아까 프루설티아민 알려줬으니까 그걸 좀 먹어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네. 네.